사채업자들이 어젯밤에 왔어요. 빚을 당장 갚으라고. 안전화는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강태풍은 박윤철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찰안의 안내로 사채업자를 만나러 간 강태풍은 경악했습니다. 선술집에는 표현준과 표박호가 앉아 있었거든요. 표박호는 사채를 인수했으니 안전화 압류가 합법이라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네 아버지도 처음엔 너처럼 날 무시했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 병원으로 돌아온 강태풍은 박윤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 봐요.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서울로 돌아온 강태풍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1회 때 촬영했던 MBS 방송국 말이에요. 그때 만났던 PD가 명함을 줬었거든요. 그래, 이거다. 강태풍은 주저하지 않고 명함을 꺼내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날 강태풍은 MBS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편집실 앞에서 PD를 만난 강태풍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PD님, 저 취재해 주실 수 있나요? 취재요? 무슨 취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 이야기요. 압구정 오렌지족에서 을지로 상사맨이 된 이야기. 그리고 IMF 시대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짓밟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PD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태풍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박윤철의 진료 기록, 얼굴에 멍이 든 사진들, 불법 사채 거래 증거, 표상선과의 계약서, 그리고 불공정 조항이 빼곡히 표시된 문서들이었죠. 표상선이라는 해운회사가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사채업자를 매수해서 채권을 인수하고 그걸 명분으로 물건을 압류하는 수법이죠. 이미 여러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PD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계약서를 읽고 진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강태풍 씨, 표박호 대표는 업계에서 실력자예요. 손이 길어요. 방송국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팩트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저희가 변호사랑도 상의했거든요. 하지만 표박호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압력을 넣을 텐데. 그래도 진실은 알려져야 하잖아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PD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취재하죠. 이건 공익성이 있는 이야기니까요. IMF 시대의 약자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게 우리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강태풍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요. 표박호가 과거에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증거요. 그래야 패턴이 보이고 확실한 거죠.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 번이면 명백한 범죄 패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요. PD의 촬영팀이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강태풍과 오미선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은 서류와 전화선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죠. 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오미선이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표박호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정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최소 5개 중소기업이 표박호와 거래한 후 폐업했어요. 그리고 전부 유사한 계약서 분쟁이 있었고요. 정말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등기부 등본이랑 상공회의소 자료를 뒤져봤어요. 패턴이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가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후 얼마 안 가서 함정 조항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거예요. 강태풍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업체들 사장님들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직접 증언을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사장님, 이미 폐업한 사람들이 말을 해줄까요? 표박호 무서워서 입을 다물지 않을까요? 그래도 해봐야죠. 우리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강태풍은 다음 날부터 폐업한 업체 사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장은 문전박대했어요. 싫어요. 그 사람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발 돌아가세요.
두 번째 사장도 말을 하지 않았죠.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장은 달랐어요. 표박호.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30년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당하신 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오더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구석에 작은 글씨로 함정을 숨겨놨더라고요. 72시간 내 통보 안 하면 전량 압류한다는 조항이요. 그걸 몰랐죠. 저희랑 똑같네요. 사장님,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표박호는 손이 길거든요. 업계에서 힘이세요.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카메라 앞에서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돼요. 강태풍은 그렇게 하나둘 증언을 모았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미선은 이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밤새 작업한 자료를 보며 강태풍은 확신했어요. 주임님, 이제 됐어요. 이걸로 승부를 걸 수 있겠어요. 네, 사장님. 표박호도 이번엔 피해가지 못할 거예요. MBS 촬영팀이 부산에 도착했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슈박 공장 앞에 설치되었어요. 카메라는 텅 빈 슈박 공장을 천천히 담아냈습니다. 한때 안전화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먼지만 쌓여 있었죠. 여기가 원래 안전화 500켤레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에요. 강태풍이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표상선이 사체를 명분으로 전부 압류해 갔거든요.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는 공장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깨진 유리창, 부러진 의자, 어질러진 서류들이 그날 밤의 폭력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표상선 창고로 이동했습니다. 슈박 세이프 안전화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압류된 안전화들이에요. 500켤레 전부요. 팔지도 못하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제 박윤철의 차례였습니다. 박윤철은 여전히 얼굴에 멍이 남아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박윤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밤에 찾아왔어요. 4명이었는데 빚을 당장 갚으라고 했어요. 안 갚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나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어요. 배도 발로 차고 정신을 잃을 뻔했죠. 그러다가 표현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표현준이요? 네. 사채를 인수했으니 안전화를 전부 가져가겠다고 했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박윤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죠. 강태풍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강태풍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IMF는 죄예요. 누구 탓도 아니죠. 하지만 IMF를 이용해서 약자를 짓밟는 건 범죄예요.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폭력이거든요. 강태풍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표박호 대표는 계획적으로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요. 친절하게 다가와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죠. 하지만 계약서 구석에 함정을 숨겨놔요. 그리고 그 함정에 걸리면 전부 빼앗아가요. 이미 여러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폐업한 다른 사장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증언이 쌓이면서 표박호의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촬영이 끝난 후 박윤철이 강태풍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표박호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겨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표박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요. 방송 제작 소식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하자 표박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표현준을 급히 불렀습니다. 표상선 사무실에서 부자가 마주 앉았어요. 표박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아버지, 뭐가 문제예요? 방송 하나쯤이야.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표현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표박호는 달랐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방송이 나가면 우리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 평판이 무너지면 사업도 무너지는 거야. 그것도 몰라?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맞잖아요.
사채 인수도 합법이고 압류도 합법이고요. 뭐가 문제예요? 합법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 것 같아? 약자를 짓밟는 악당으로 보겠지. 표바코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방송 중단 가처분 신청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방송국 측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재판을 해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공익성도 인정되거든요. 표바코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MBS 간부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압력을 넣었어요. 이번 분기 광고 전부 취소하겠소. 그리고 내가 아는 다른 회사들도 광고 빼도록 하지. 그래도 방송하시겠소? 하지만 방송국 간부는 완강했습니다. 표 대표님, IMF 이후로 대기업 횡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희도 시청자들 눈치를 봐야 해요. 이런 내용을 묻으면 오히려 저희가 욕먹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없게끔 편집하면 되잖소. 왜 꼭 우리 회사 이름을 거론해야 하는 거요? 증거가 있고 공익성이 있으면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론의 자유예요. 표바코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방송이 나가면 타격이 클 게 뻔했거든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표현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강태풍을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합의를 보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합의? 그 녀석이 응하겠어? 방송까지 준비해놓고? 시도는 해봐야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표바코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방송이 나가는 것보단 나았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머리를 숙여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좋아. 내가 직접 가보지. 하지만 그 녀석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면 그때는 강경하게 나갈 거야. 표바코는 그날 저녁 혼자 태풍 상사로 향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방송 나가기 이틀 전밤 표바코가 직접 태풍 상사를 찾아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강태풍이 혼자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왜 이런 곳까지? 강태풍이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표바코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강태풍 맞은편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합의하자. 안전화 돌려주고 보상금 500만원 주지. 방송도 취소하고. 거절합니다. 강태풍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죠. 표바코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1000만원. 이 이상은 없어. 내가 얼마나 큰 양보를 하는 건지 알아? 거절합니다. 대신 제 조건을 말씀드리죠. 조건? 네가 조건을 내건다고? 표바코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강태풍은 침착했어요. 안전화 반환, 을지로 창고 3년 무상사용권, 그리고 표상선과의 우선 물류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면 됩니다. 표바코는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미쳤구나.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협박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협박이 아닙니다. 거래예요. 대표님도 방송 나가는 게 싫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방송 나가면 어쩔 건데? 내가 널 고소하면 그만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표바코 대표가 얼마나 악질인지,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했는지를요. 강태풍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표바코는 강태풍을 노려보다가 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강태풍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표바코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업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실력자잖아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끝이에요. 아버지, 잘하고 있는 거죠? 너무 무리한 건 아니죠? 강태풍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적금 통장을 바라봤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박 사장님도 사람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강태풍의 삐삐가 울렸습니다. 표바코의 번호였어요. 강태풍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 받아들이겠네. 대신 방송 내용은 수정해야 해. 내 이름 빼고.
표바코의 목소리는 지친 듯 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게 분명했어요. 강태풍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몇 시간 후 강태풍은 변호사와 함께 표상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표바코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안전화 반환, 을지로 창고 3년 무상사용권, 표상선과의 우선 물류 계약.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았습니다. 표바코가 펜을 내려놓고 강태풍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내 이름 안 나와? PD님한테 이미 연락했습니다. 표바코 대표님 개인을 겨냥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애완 위주로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불공정 거래의 실태는 다룰 거예요. 표바코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진 것도 아니지만 이긴 것도 아닌 묘한 기분이었죠. 강진영이 아들 제대로 키웠구만.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 강태풍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표바코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태풍이 너 정말 네 아버지 닮았어. 그 고집이랑 뚝심 말이야. 조심해라. 세상은 험해. 강태풍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강태풍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긴장이 풀리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태풍은 악수를 하며 웃었어요. 이겼네요. 진짜 이겼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표상선 건물을 나서며 강태풍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강태풍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강태풍의 재기 스토리와 슈박 안전화의 우수성이 부각되었어요. 표바코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최소화되었지만 불공정 거래의 실태는 충분히 전달되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 후 전국 각지에서 주문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태풍 상사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사장님, 또 주문 들어왔어요. 이번엔 대전에서 200켤레요. 오미선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바로 처리해요. 강태풍은 확보한 을지로 창고에 안전화를 보관하고 표상선의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을 시작했어요. 표바코는 싫었겠지만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어쩔 수 없었죠. 오히려 표상선 직원들이 태풍 상사 물건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게 신기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800켤레가 팔리며 순이익 5천만 원을 남겼어요. 엄청난 성과였죠. 밀린 월급도 주고 어머니 정정미에게도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정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잘할게요. 강태풍과 오미선이 함께 창고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안전화들, 체계적인 재고 관리,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회사 같아 보였죠. 주임님,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목표요? 뭔데요? 표바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태풍 상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진짜 목표예요. 복수가 아니라 성공이요. 오미선이 미소 지으며 강태풍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상사맨이 됐어요. 정말로요. 그런가요? 아직 멀었는데.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상사맨이에요.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창고 밖으로 나온 강태풍은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강태풍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아버지, 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진짜 태풍 상사를 만들어 볼게요. 100년 기업으로요.